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은 지난 9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손익 계산을 했을까? 아마 최소한 다음에 2가지는 계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는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한 뒤에는 서명을 거부하겠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한 행동의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가 검찰에 가기 전부터 치밀하게 계산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은 그가 지금까지 말하고 행동해온 원천은 오로지 정치 정략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취해서 사는 지독한 정치 아편꾼이라는 사실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까지 무리를 빚어가며 해왔다는 일들은 자기 정치의 목적과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안 하는 짓이 없었고 못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듣기에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자기 형수에 대한 막말과 욕설 퍼붓기, 멀쩡한 형을 정신병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일,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들의 계속되는 의문사와 안면몰수, 입만 열었다 하면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짓말과 직권남용, 불법적인 대북송금, 파렴치한 공금 유용, 조폭, 깡패, 적색분자, 운동권, 판검사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을 얽어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의 치밀한 정치적 준비 행위였던 겁니다. 다시 검찰 조사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끝나면 자기가 진술한 대로 조서에 잘 기록이 됐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피의자의 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날인이 없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사실상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여겨져서 구속영장 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라면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가는 강제 구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이 그걸 모를 리 없었겠지만은 이재명은 진술이 누락됐다며 날인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서 열람 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 박현택 변호사는 조서 열람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3분의 1만 열람했다며 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입장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 대표 측 입장이 명백하게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조서 열람을 시작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였습니다. 2시간 40분 동안이나 조서를 열람했는데 3분의 1만 열람했다는 이 대표 측 설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하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누락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이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태도에 대해서도 검찰과 이 대표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조사 중간중간에 시간 얼마 남았다고 재촉하기도 하고
조사 시간 대부분 눈을 감고 답변하거나 제시된 서류 중에 불리한 게 있으면 계속 보여달라고 시간을 끌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9일 오후 9시 44분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도청에 관한 이야기 같은 걸로 긴 시간을 보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 검찰의 연민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이 대표의 말이 맞는다면 검찰은 정황만을 얘기하며 조사를 했다는 게 됩니다. 반대로 반대측 말이 맞는다면 충분히 혐의가 될 만한 것을 물었을 때에는 답변하지 않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한 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입장이 상반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 녹화를 통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영상 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는 보통 조서를 열람하고 본인의 진술 취지대로 조서에 기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무인을 찍는데 이 대표는 그것을 안 했다. 영상 녹화를 거부한 게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피의자 간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증거와 기록을 남기는 영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소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영상 녹화는 선택적이라며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서 서로 방어권을 놓고 다투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녹화 제도는 검찰 조사를 할 때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불합리한 조치를 막고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조사 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해서 인권 중심의 수사 관행 정착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피의자와 검찰 상호 합의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반대하면서 검찰도 굳이 녹화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영상 녹화도 거부하면서 굳이 단식 10일째 되는 날 조사에 출석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인은 하지 않아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단식 중에도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즉,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서 조사에 나간 것도 사실이고 단식 10일차에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동정표를 모으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서 비명계의 체포동의안 가결 의지를 꺾기 위한 꼼수까지 포함된 선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검찰 출석을 계획하면서부터 검찰 조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과 영상 녹화 거부를 예정했던 것으로 관측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진술 누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